네, 북한이 2달여 만에 군사정찰 위성 다시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발사한 우주 발사체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일외교안보부 임성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북한이 예고대로 발사를 했는데 언제 어디서 군사정찰 위성 발사한 건가요?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50분쯤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사 장소는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로 이 발사체 한 발은 이어도 서쪽 공해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은 위성체 만리경 1호를 실은 운반용 로켓 천리마 1형도 이곳 동창리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현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발사체의 정확한 재원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 5월 30일에 발사 실패하고 이제 재발사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시점을 좀 예고했죠. 예, 북한은 만리경 1호 발사 실패 이후 재발사를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5월 31일에 발사 실패 이후 85일 만에 재발사를 한 겁니다. 네. 그제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24일, 그러니까 오늘 0시부터 오는 3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고 첫날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됐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미리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은 이 정상적인 위성 발사란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그 발사를 예고하면서 예상 경로도 통보를 했는데 지난번 1차 발사 때와 같은 경로였나요? 네, 유사합니다. 네. 북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발사를 미리 통보했습니다. 예상 경로도 함께 통보했는데 북한 남서측 서해 해상 2곳과 이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한 곳을 위험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경로에 1단과 2단 추진체 등이 떨어질 것으로 미리 예고한 것입니다. 이 경로는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만리경 1호의 예측 경로와 같습니다. 당시 만리경 1호를 실은 천리마 1형은 이 2단 추진체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서 서해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잔해물이 그 당시에 서해로 추락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군이 발사체를 인양해서 조사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 군은 서해에 추락한 만리경 1호를 건져 올리는 작업을 펼쳤습니다. 당시 로켓 추진체를 건져 올렸고 이 만리경 1호, 즉 위성체 일부분을 건져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군에서 내놓은 평가가 인상 깊은데 이 미국과 공동 조사한 결과 매우 조악한 수준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네.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선 이 해상도 0.5m까지는 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여기에는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상도는 이 지상의 가로, 세로 각각 0.5m 이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불과 2달여 만에 북한이 위성체의 해상도를 개선했는지도 관심입니다. 네, 85일 만에 다시 발사한 건 그동안에 좀 준비를 좀 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패 이후에 공식적으로 재발사를 하겠다 이런 공언을 계속 해왔어요. 북한은 이 만리경 1호 발사 실패 이후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계속 공언해 왔습니다. 예. 실패 하루 만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자신 명의 담화를 내고 미국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비판을 비난하며 위성 발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 6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도 이 재발사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같은 예고대로 이번에 재발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북한이 실패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군과 정보당국도 이런 움직임을 좀 파악했었죠? 네, 국가정보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의 움직임을 보고했습니다. 네. 지난 7월부터 발사체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엔진 연소 시험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만리경 1호 발사 때 이 2단 추진체에 이상이 생겨 실패한 만큼 이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 계속 실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성체 수준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성공해도 이 군사적 효용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네. 자, 이번 그 재발사가 북한 내부에서는 어떤 의미를 좀 가질까요? 다음 달 9일은 이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입니다. 예. 이 북한은 5년, 10년 단위 이런 기념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실패 이후 절치부심하면서 이 기념일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을 만들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요 기념일 전 이 업적을 띄우고 이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옵니다. 경제난을 가리고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군도 지금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 준비하고 있죠? 네, 우리 군도 이 군사정찰 위성 1호기 발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위성체를 미국으로 보낸 뒤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로켓에 실어 발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이르면 11월 1호기가 발사되고 내년 상반기에 2호기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방사청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이 발사 시설을 점검하고 이 위성체의 항공 수송과 육상 이동 경로 등 확인을 마쳤습니다. 그런 사이 이 국방부 관계자들은 유럽을 찾아 이 ITU 측과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이 위성망 국제 등록 통보서를 ITU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군 당국은 오는 2025년까지 군사위성 5기를 차례로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성공하면 2시간 간격으로 북한 내 미사일 기지와 핵실험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새벽에 북한이 재발사를 감행한 군사정찰 위성과 관련해서 통일외교안보부 임성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